저는 지금 서울의 한 횟집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습니다. 메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데요. 서울의 횟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와 가격대로 회사랑 유튜브에서 다를 정도로 특별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곳은 메뉴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기는 탕이나 초밥, 회덮밥을 주문하면 기본찬으로 회, 무침, 생선구이가 나오기 때문이죠. 아니 서울에서 이 정도 음식은 대체로 이 가격에 파는 편인데 여기에 회랑 무침하고 생선구이까지 나온다는 게 꽤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동네 분들만 아는 찐 가성비 노포 횟집.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위치한 백령도 횟집입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영업해온 식당으로 그 세월이 간판에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식사와 메뉴를 주문하면 기본찬으로 회가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떨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동네에선 이미 유명한 곳이라서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오픈 시간인 낮 11시 30분에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식당 바로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꽤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늦게 가면 만차일 수도 있기에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일찍 오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대중교통 혹은 따릉이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얼른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제가 식사할 공간인 1층은 4인 테이블이 6, 7개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고 메뉴를 살펴보았는데 메뉴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한국식 횟집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화로회를 비롯해 회정식, 탕, 초밥, 회덮밥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원대의 회덮밥과 알탕을 주문했고요. 이날은 단체 손님이 있어서인지 약 10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엔 회와 무침이 나왔어요. 이 회는 메인이 나오기 전에 먹는 느낌으로 그 양이 푸짐한 건 아니었지만 반주하시는 분들께 꽤나 반가운 존재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날 제공된 회는 광어였으며 비교적 두툼하게 썰려 있었고 광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느러미 쌀도 다음과 같이 함께 제공되었어요. 참고로 유튜브를 찍는다고 해서 더 챙겨주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테이블을 살짝 봤는데 저희와 똑같은 구성으로 주셨더라고요. 물론 회의 부위와 종류는 그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날 모든 테이블에 지느러미 쌀이 나간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에도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 회는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광어는 단시간 숙성된 정도로 육질이 적당히 단단하여 씹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어가 지닌 단맛도 간장과 만나 강하게 올라와서 회 자체의 맛은 좋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광어 지느러미살을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는데 광어 지느러미살 역시 광어 특유의 단맛도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건 기름짐. 큰 개체의 광어는 아닌 걸로 보였지만 오돌오돌한 육질을 씹는 순간 퍼져나오는 고소함이 개체의 크기 상관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게 기본찬처럼 제공된 회라서 퀄리티가 어떨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고 깔끔해서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 기분 좋은 에피타이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와 함께 제공된 무침을 먹어볼까 합니다. 이 무침에는 삶은 오징어가 들어가 있었으며 테이블마다 있는 초장을 기호에 맞춰 넣고 섞어서 먹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이는 잘 버무려준 후에 한번 먹어봤는데요. 우선 오징어는 크기가 크지 않아 쫄깃함이 있기보다는 육질이 연한 편이었으며 오징어의 양보다 채소의 양이 더 많아서 해산물이 들어간 무침보다는 해산물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는 느낌에 더 가깝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회가 나오고 한 5분 정도 후에 메인 음식과 반찬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생선구이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날의 생선구이는 청어로 큼지막한 청어를 반으로 잘라서 노릇하게 구워 제공해 주셨어요. 탕요리와 회덮밥 이 두 개를 주문하면 이렇게 한 상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 그것도 종로에서 이렇게 알차게 나오는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기본 상차림이 알차다고 해도 메인 음식에 맛이 없으면 매력적인 식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기에 이렇게 나온 음식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건 회덮밥. 가격은 14,000원이며 연어, 광어, 참돔 등이 잘게 썰려져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 회덮밥은 밥이 따로 나왔으며 이는 초장을 적당량 넣고 야무지게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회덮밥 자체의 맛은 특별함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회덮밥 맛이었어요. 초장의 새콤달콤함 그리고 약간의 매운맛이 채소와 어우러지고 거기에 생선회가 식감, 담백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 한 입 한 입 먹는데 이 회덮밥에 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선살 중에선 기름진 뱃살 부위도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회는 중간중간에 뜻밖의 고소함을 전해주어 매콤새콤한 회덮밥에 소소한 행복을 더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뜨끈뜨끈한 알탕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이 알탕의 가격은 13,000원이었으며 한눈에 봤을 때 알이 아주 푸짐해 보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방문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이 알탕을 드시고 계셨다는 점에서 이 역시 나름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선은 국물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국물부터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탕의 국물 맛은 정말 시원합니다. 안에 물을 비롯해 파, 콩나물, 배추가 들어가서인지 야채 육수의 시원함이 제대로 녹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운맛도 적당히 있어서 해장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탕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알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간혹 어떤 알탕에 들어간 알을 먹으면 그 식감이 정말 뻑뻑하기도 한데 이곳은 알의 식감이 그렇게 뻑뻑하지 않고 적당히 식감이 있는 정도로 알의 맛 역시 국물 못지않게 괜찮았습니다. 이 알탕의 알이 아주 푸짐하게 들어간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물 맛이 시원하며 깔끔했고요. 알의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라서 이곳에선 회덮밥뿐만 아니라 알탕을 드셔도 나름 만족스럽게 식사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어구이를 먹어봤는데 청어는 가시가 많은 생선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맛은 좋았지만 살코기를 발라먹기 힘들었으며 크기가 커도 내장이 있는 몸통 쪽으로 나와서 크게 먹을 게 많진 않았습니다. 생선구이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는 걸로 보이기에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에는 더 맛난 생선구이가 나왔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기본찬으로 회가 나오는 횟집 백령도 횟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 줄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처에 간다면 가볼 만한 식당. 사실 이곳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기본찬으로 회가 나온다는 점이었거든요. 물론 회도 만족스러웠지만 회뿐만 아니라 음식의 퀄리티와 맛도 좋아서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외관과 달리 실내도 깔끔한 편이라서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 근처로 나들이 가게 된다면 방문해서 식사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회, 음식의 맛도 좋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